5월 28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어제까지 한국 증시에서 가장 천덕꾸러기 역할을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와 2차전지였죠. 이상의 가장 천덕꾸러기였던 삼성전자 2차전지가 오늘은 역으로 상승을 주도하면서 그동안 상승하면서 시세의 어떤 지탱 역할을 하고 중심의 역할을 했던 조선과 전력설비, 원전, 방산, 엔터테인 이런 쪽으로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2차전지가 반등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버티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오후장 들어서는 바로 이상의 조선과 전력설비, 원전, 방산, 엔터 이런 쪽으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대 혼란이 좀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의 상승 이유가 뭔가를 놓고 볼 때 어제 제가 마침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놓고 볼 때 HBM의 어떤 공정, 일정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는 HBM과 관련된 모멘텀은 아니다. 오늘 상승의 이유가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계속 확인된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HBM4의 공급을 위해서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대치가 또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인 HBM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온 건 아니고요. 또 하나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도 제가 삼성전자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조정을 벗어나는 6만 원에 대한 돌파 안착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패턴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패턴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6만원 돌파 안착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60일 이평선 최소한 대략 56,500원 정도를 먼저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시켜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를 기반으로 해서 6만원대 돌파 안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확인이 됐을 때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확인된 이후에 하루나 이틀까지는 이 후속적인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의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 보면 물론 반등 시도는 있었는데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인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하루나 이틀 정도의 후속 흐름을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보면은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한 이 종목이 상승을 했죠.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이 오늘 12%대까지 상승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종목들 2차 전지가 상승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LMR 양극재 생산에 성공했고 연내에 양산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보면은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3원계 배터리에 주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은 리튬 인사철 즉 LF 배터리에 주력을 해왔죠. 그런데 리튬 인사철 이 LF 배터리가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는 물론 성능은 3원계 배터리가 더 좋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의 리튬 인사철 LF 배터리에 자꾸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죠.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국내 기업에서 바로 이 LMR 그러니까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를 대항마로 이렇게 구상을 해왔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시험 생산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일단 LMR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라는 거는 값이 비싼 코발트하고 니켈의 사용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고요. 저렴한 망간의 사용량을 늘려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죠. 그러면서 LF 리튬 인사철 배터리하고 어느 정도 가격 경쟁이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면서도 성능은 LF보다 우위를 보이는, 그러니까 LF 대비 에너지 밀도가 한 33%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다만 단점이라는 거는 초기 사이클에서 리튬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LF하고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다라고 놓고 볼 때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때는 바로 이 부분인데,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그동안 3원계 배터리에 주력을 해왔던 기업인데 미국 공장에다가 LF 배터리, 아까 중국 그죠? 요 리튬 인사철 배터리죠. 요 LF 배터리의 생산 라인을 처음으로 설치를 한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GM이 차값을 내리려고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그동안 3원계를 추진하다가 LF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쪽에 대한 설치를 요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에 LF 배터리에 대한 생산 라인을 처음으로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역시 중국의 LF 배터리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2차 전지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를 갖고 놓고 볼 때는 오늘의 반등을 갖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에코프로의 주가는 보시는 대로 계속 5일이평선 저항을 받으면서 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오늘 처음으로 5일이평 여기에서부터는 처음으로 5일이평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죠. 이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패턴으로 가려면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낮춰오던 패턴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패턴, 더군다나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저점과 고점을 낮춰오던 패턴에서 최소한 저점을 높여나가거나 어떤 의미 있는 지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확인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요 저점이에요. 요 저점을 돌파해서 지지로 전환해줘야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패턴적으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 모습까지는 확인이 되어야만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쪽에서도 뭔가, 어쨌든 관악폭이니까, 대표적 관악폭이니까 뭔가 변화가 있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는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후속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이 이러한 2차 전지와 삼성전자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서 올랐던 그러한 중심 섹터 같은 경우는 역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한국 증시가 이제 수급의 제한성 때문에 못 오르는 종목이 오르면 올랐던 종목이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자주 있죠. 왜냐면 수급이 제한성이 있다 보니까 못 올랐던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올랐던 쪽을 매도해 가지고 못 올랐던 쪽을 매수하는 이런 어떤 현상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의 이러한 시세 변화가 과연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는요,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후속 흐름, 그리고 2차 전지의 후속 흐름이 과연 어떤 패턴상의 의미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갖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같은 현상은 오늘 오후장, 그러니까 오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아니고 오후장에 급격히 나타났던 것을 놓고 볼 때는 내일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이 안에서 과연 삼성전자와 함께 중소형 반도체들 주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탄력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어떤 이러한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아까 제가 1차적으로 체크하자고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2차 전지 역시 관악폭에서 과연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 있는 패턴을 형성해 갈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오후장에 나타났던 이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는 오늘 하루의 흐름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내일 오전장까지는 좀 연결해서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가자,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상으로는 제가 어제 바로 말씀드렸어요. 어제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나타나다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5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위에서 움직이면 아직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탄력이 별로 없었죠. 뭐 해봐야 1포인트대니까 시가 아래에서 마감됐는데, 그래도 725포인트라고 그랬죠. 725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은, 위에서 움직인다면은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코스닥도 이러한 자리로 갈 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있기 때문에 725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어떤 이쪽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올라가고 오늘처럼 오후장처럼 이렇게 올라갔던 쪽에도 빠지면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제한되는 그러한 현상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의 이 현상이 내일 오전까지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에 후속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요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